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보이시죠? 연구에서 이 조각들은 바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을 모아 현실과 이론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찢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5강은 바로 그 설계도, 연구 방법의 정석 도구 개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설문지 설계부터 심층 인터뷰 가이드까지 여러분의 땀방울이 담긴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술들을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의 꽃, 설문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불쾌해서 당장 자리를 피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초보 연구자들이 온라인 설문에서 이런 무례를 범하곤 합니다. 설문지는 딱딱한 통지서가 아니라 연구자가 응답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교환 소셜 익스체인지라는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귀중한 데이터를 얻고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이 연구에 기여한다는 심리적 보상을 얻는 거래죠.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예의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응답자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제출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탈 없이 완주하게 만드는 기술,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설문지의 첫 페이지, 즉 표지는 응답률을 결정짓는 첫인상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연구의 목적. 거창하고 어려운 학술 용어는 빼고 왜 이 연구를 하는가? 를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처럼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둘째, 소요 시간. 약 510분 소요됩니다라고 명시하여 심리적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단,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익명성 보장.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라는 문구 하나가 응답자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넷째, 연구자 연락처. 나의 소속과 이름, 이메일을 꼭 기재하여 연구의 책임감을 증명하십시오. 인사말을 넘겼다면 이제 질문을 배치할 차례입니다. 훌륭한 설문지는 깔때기 퍼널처럼 생겼습니다. 가장 위쪽의 워밍업 단계에서는 누구나 고민 없이 쉽게 대답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만만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응답자가 마음을 열면 중간에 주요 변수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때 중구난방으로 묻지 말고 독립변수는 독립변수끼리, 종속변수는 종속변수끼리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그룹핑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깔때기의 끝부분, 인구 통계학적 특성 데모그래픽스는 반드시 설문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소득 같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을 왜 맨 뒤로 빼야 할까요? 프로 연구자들은 2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의 위협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학력이나 소득을 물어버리면 응답자는 무의식 중에 나는 저소득층이니까 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이후의 답변 전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아직 라포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호구조사부터 하면 경계심이 생겨 설문을 이탈해버립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질문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소주의 파서모니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소나 전화번호는 아예 묻지 마십시오. 질문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묻는가가 답을 완전히 뒤바꾸기도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수도승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스승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다른 수도승이 묻습니다. 스승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해도 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축복을 내립니다. 똑같이 담배를 피우며 기도하는 행동이지만 질문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설문지를 짤 때 내 질문이 은연중에 특정 대답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 오염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나쁜 질문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째, 모호성입니다. 당신은 운동을 자주 하십니까? 여기서 자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신 일주일에 몇 회 이상 30분 정도 운동하십니까?
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세요. 둘째, 유도신문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죠. 현재 학교 급식의 영양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럼 명확하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초보 연구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결정적 실수, 바로 이중 질문의 함정입니다. 이 연수는 내용이 유익하고 강사가 친절했습니까? 한 문항의 유익함과 친절함, 두 가지를 물어봤죠? 만약 응답자가 내용은 좋았는데 강사는 불친절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의미 없는 중간 점수인 3점을 찍어버립니다. 데이터가 오염되는 순간이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Q1 연수 내용은 유익했습니까? 와 Q2. 강사는 친절했습니까? 로 명확히 나누어 질문은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던지십시오. 지금까지 양적 연구인 설문지를 다뤘다면 이제 질적 연구의 핵심인 심층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보 연구자들은 마치 형사처럼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 체크리스트만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읽어내려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신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조심스럽고 위대한 여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때로는 지도에 없는 샛길로 빠져나가 그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해야죠. 이 여행을 이끄는 핵심 도구가 바로 라포와 프로빙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라포 형성의 3단계 기술입니다. 첫째, 아이스 브레이킹. 다짜고짜 연구 얘기부터 하지 마세요. 날씨, 오시는 길의 교통 상황, 가벼운 칭찬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째, 미러링. 상대방의 행동, 말투, 감정을 거울처럼 따라하며 공감해주세요. 아, 그때 정말 억울하셨군요. 이 한마디가 벽을 허뭅니다. 셋째, 연구자 자기 개방. 내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 상대도 벗습니다. 나의 연구 동기나 나의 취약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한 인간으로서 다가가세요. 참여자가 첫 대답을 뱉었다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하수입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캐내는 기술, 바로 프로빙입니다. 1. 침묵의 프로빙. 상대가 대답을 멈춰도 3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짜 진실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며 터져나옵니다. 2. 반향 프로빙. 앵무새처럼 끝말을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셨군요? 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3. 구체화 프로빙.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여 생생한 디테일을 얻어내십시오. 인터뷰의 질을 망치는 3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려 들기. 연구자는 판사나 교사가 아닙니다. 참여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더라도 정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편향된 믿음 자체가 훌륭한 데이터입니다. 둘째, 말 자르기. 아, 그러니까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라며 내가 아는 이론으로 섣불리 요약하거나 자르지 마세요. 위대한 발견은 늘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 질문지 집착하기. 상대방이 감정에 푹 받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 흐름을 뚝 끊고 자, 그럼 다음 3번 질문입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묻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철학을 담아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의 표준 모델입니다. 처음 5분은 도입으로 라포를 형성합니다. 다음 40분은 전개입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라며 큼직한 경험의 지도를 펼칩니다. 이야기 도중 감정이 실리는 부분에서 심화 프로빙로. 훅 들어가 그 사건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정리 파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법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것 중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한마디에서 논문의 핵심 결과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힘들게 만든 설문지와 인터뷰 가이드를 세상에 배포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안전성 검사를 해볼까요?
양적 연구의 경우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응답자가 지쳐서 찍게 만들지는 않는지 파서문의 검토. 그리고 내가 임의로 만든 질문이 아니라 검증된 척도를 올바르게 인용했는지 출처 확인 점검하세요. 질적 연구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것을 넘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는 살아있는 경험과 팩트를 묻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공통적으로 오타는 없는지, 질문이 뉘앙스가 정중하고 배려가 담겨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레카 같은 멋진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계를 돌리기 전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이 한 장에 여러분만의 도구 초안을 꼼꼼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잘 다듬어진 질문만이 정직하고 가치 있는 답을 데려옵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터뷰는 참여자가 여러분의 연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매우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이미 최고의 품질을 확보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